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발 단계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요 단계마다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구현이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단위 테스트예요. 단위 테스트. 여기서 이제 단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모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듈. 그래서 모듈 단위로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듈 단위로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듈들, 그때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을 결합해서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된 그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해당 사용자한테 넘겨줘야죠. 그때 이제 사용자한테 인도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주기 전에 우리가 인수 테스트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따라서 단위 테스트다, 통합 테스트다,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한 거를 보고 우리가 테스트 레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단계랑 테스트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V 모델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 테스트가 뭔지, 통합 테스트가 뭔지, 시스템 테스트가 뭔지, 인수 테스트가 뭔지 이 테스트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위 테스트요. 요 단위 테스트라는 거에서 이제 단위라는 말이 우리 모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후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그 테스트가 우리 단위 테스트요. 해서 코딩 직후에 코딩을 먼저 하고 코딩한 후에 모듈이 됐든 컴포넌트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단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인터페이스가 됐든 외부적 IO가 됐든 자료 구조가 됐든 독립적 기초 경로가 됐든 오류 처리 경로가 됐든 경계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단위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단위 테스트라는 거 얘가 이제 모듈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의 이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기능성 테스트를 최우선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단위 테스트요. 그때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랑 명세 기반 테스트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구조 기반 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 얘기하는 거고요. 명세 기반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 기반은 기능을 위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고 구조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복잡도를 위주로 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테스트요. 통합 테스트라는 건 이제 모듈별로 전부 다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모듈들을 이제 결합을 해야죠.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는 그 테스트를 보고 우리는 통합 테스트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는 모듈과 모듈 간 아니면 통합된 컴포넌트 간에 상호작용 상에 오류가 있나 없나 그걸 검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고 해요. 이 통합 테스트는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통합 테스트가 이런 거구나. 아, 모듈을 결합했을 때, 모듈과 모듈이 결합을 했을 때, 그 사이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걸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테스트요. 자, 통합 테스트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 있죠? 그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이제 수행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점검하는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그 환경 있죠. 그 환경이랑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수행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테스트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능적 요구사항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을 만족하는지 그거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이다. 기능을 위주로 테스트하는 걸 보고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리고 비기능이다. 논리적인 걸 위주로 하는 게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 테스트요. 얘는 이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이제 직접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는 누가 한다? 사용자가 한다. 사용자가. 그때 이제 인수 테스트를 할 때 총 6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의 종류 6가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사용자 인수 테스트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인수할 때 그때 이제 수행하는 그 테스트 기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백업은 어떻게 할래? 복원은 어떻게 할래? 아니면 재난 복구는 어떻게 할래? 사용자 관리는 어떻게 할래?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싹 다 확인하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인수 테스트요. 얘는 말 그대로 계약상의 인수 검수 조건을 준수하냐 안 하냐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규정 인수 테스트라는 거는 개발된 그 소프트웨어가 정부의 지침이 됐든 법규가 됐든 규정이 됐든 그런 것들에 이제 맞게 개발이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테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개발자가 있는 그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그 테스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개발자의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제된 그 환경에서 이제 행해지고요. 만약에 오류가 됐든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사용자가 이제 개발자와 함께 그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한 장소에서 같이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개발자한테 바로바로 얘기해서 수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요. 베타 테스트라는 거는 선정된 최종 사용자 여러 명의 사용자 앞에서 행하는 그런 테스트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실제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테스트라는 거는 개발자 장소에서 통제된 그 환경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그 테스트 기법이다. 이 베타 테스트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몇 명의 사람들 그 앞에서 실제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하더라. 이 베타 테스트에는 개발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테스트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만들었으면 뭐해? 오류가 엄청나게 많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